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 같네요. 7월 21일 7월 달도 벌써 하순입니다. 예. 6.3 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하순으로 접어들었네요. 올 여름은 참 더워요. 더워서 지금 밖에를 거의 못 나가고 또 덥기도 하고요. 비도 많이 와가지고 어머님 휠체어 산보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세요. 밖에서 바람도 세고 사람 지나가는 모습, 차 지나가는 모습, 낙엽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걸 좀 그런 소리, 모습이 아니라 소리, 봉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런 주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님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신데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산보를 못 나가다 보니까 몸이 역시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휠체어를 제가 앞으로 공간이 좁으니까 계속 전진을 못하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지금 산보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지금 다소나마 식사를 좀 하십니다. 대신 이제 중립에 제왕을 해서 정립하려는 목과 허리 근육은 아무래도 밖에서 휠체어 산보 한 것과 안에서 끌었다 당겼다 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도 밀었다 당겼다 하고 눕혀서 많이 주물러 드립니다. 온 몸의 세포를 압박을 하면서 주물러 드리는데요. 하루 한 20분, 아니 2시간? 그러니까 30분씩 4회. 30분이면 전신으로 이렇게 제가 주물러 드릴 수 있거든요. 30분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30분이면 한 동일 부위를 한 2, 3회 이렇게 주물러 드릴 수가 있어요. 온몸을 전부가 다 30분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주요 관절이죠. 관절 운동을 해드리죠. 팔, 어깨, 여기 고관절, 아니 무릎 이렇게 해서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요즘 그게 일이에요. 예. 이렇게 특히 식물 인간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처럼 한번 딱 놓으면 거짐 뒤치적거리지 못하는 그런 기력의 사람들에게는 이 주물러 드리는 것과 관절 운동과 체위 변경이 필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체위 변경은 저는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해드리고요. 특히 제가 지난 6년 동안 그나마 아직까지 어머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영순이는 주물러 드린 겁니다. 예. 이게 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리겠죠. 어린애처럼 막 뒹굴고 막 자빠지고 몰입이 까지고 피나고 이렇다면은 그 육체의 세포는 이렇게 많은 압박에 의해서 세포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기동 철학에
근데 제 어머님처럼 저거 가만 누가 옆에서 뭐 변화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세포가 썩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대로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주고 뭐 영양소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썩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체위 변경 부지런 해주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주물러 드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세포를 썩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똑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피를 세포에 돌게 함으로써 정신도 좀 나게 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소화를 좀 아무래도 더 좀 잘 되게 하고 결국은 식욕을 돋구고 밥을 먹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는 식전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이렇게 직립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하고 식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누워 있을 때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계속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는 것이 나중에 식사 시간대 식사하실 때 식욕을 좀 잊지 않게 식욕을 좀 돋구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나름대로 체크한 바로는 확실합니다. 제가 새벽에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식사 드시는 것하고 안 주물러 드리고 식사하시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새벽에 주물러 주잖아요. 이게 밤에 주물러 드리고 예컨대 한 22시에 주물러 드리고 혹은 24시에 주물러 드리고 그 다음에 05시에 주물러 드리거든요. 그렇게 보통. 그러면 숨소리가 틀려요. 주물러 드리기 전에는 별론데 제가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 숨소리가 이렇게 긴 숨을 들이쉬면서 아주 편하게 주무십니다. 공이 주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나네요. 또 어머님 또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깨셨어요. 노담TV로는 시장의 모든 노담 클럽 더 멋지게 노시라고 노담 소셜 클럽이 보내드립니다. 노담 소셜 클럽 지금 노담.t에서 에어컨 틀어놔서 25도에 에어컨을 맞춰놨거든요. 혹시 추울지 몰라서 머리를 지금 수건으로 잠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제 어머님처럼 혼자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 뒤척거리지 못하시는 분을 요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힘들고 지쳐서 좀 주물러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시다면, 특히나 아이들 말고요, 노인분들을 요양하실 분은 어차피 요양하는 거 좀 밤에 조금 수면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꼭 2번 주무실 때 2번 정도는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부모님을 품위 있게 요양시키는 것이 같은 고생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맛있는 반찬 해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뭐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드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 거야 부모님 좋아하신 거 드리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좀 편히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 100세가 다 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화기가 많이 좀 퇴화했을 거예요. 뭐 그런 대로 많이 퇴화했지만 그런 대로 식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면 꼭 주간에 1시간, 낮에 1시간, 그럼 30분씩 쪼개서 주간에 2번, 야간에 2번 이렇게 주물러 드린 것이 상당히 좋더라. 제가 해보니까 30분이면 전신으로 한 동일한 부위를 2, 3회 압박해서 주물러 줄 수 있더라. 이런 것이 제 경험이고요. 또 이게 제가 어머님을 주물러 드린 것 이상으로 제가 효과를 많이 본 게 이 등 있죠. 등을 손바닥을 이렇게 꼬막처럼 조금 꼬막같죠. 꼬막 조개 껍데기 이렇게 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한 번 때릴 때 100회 200회도 관계없어요. 200회나 100에서 200회를 그 30분 주물러 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이 속도로 그러면 100번 때리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우리 막둥이가 폐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사람은 등자각을 뒤를 때려드리면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때 제가 그 병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를 생후 한 일주일 후부터 폐가 안 좋았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때려줬거든요. 지금은 뭐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우리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있지 않습니까? 흡인성 폐렴이 있으면 아무래도 폐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주 안 좋죠. 결국은 온 세포에 이렇게 산소 공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발열이 돼서 결국은 그게 사망 원인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근데 이렇게 때려주면 훨씬 어머님이 틀려요. 예. 훨씬 틀립니다. 그 다음날 그 눈빛도 틀리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도 틀리고, 이게 주물러 드린 것 못지않게 목에서 가래가 끓든 안 끓든 무조건 하루에 이것도 한 150회 식사에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좋은데요. 저희 어머님 지금 26kg예요. 저는 77kg죠. 이 엄청 이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세게는 못 때려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세게 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는 다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강도로 때리면 어머님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참 시원하게 느끼신다. 때려드리고 나면 잠을 곤히 주무신다. 그걸 압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 세기 강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때려봐 가지고 잠을 깨신다. 그러면 잠을 깨시지 않을 정도 맥시멈으로
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속도로. 예. 한 번 할 때 한 150회 그 정도, 200회면 더 좋고 300회면 더 좋겠죠. 분명히 효과 보실 거예요. 예. 지금 노인분들 무조건 효과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백사가 다 되신 분들은 이 폐기능이 아마 내가 보기에 제가 아무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50% 이하를 사용할걸요. 폐의 50% 이하. 예컨대 100개의 세포가 있다면 50개 이하만 폐세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때려줌으로 인해서 폐의 각 세포가 공기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대단하지 않냐 싶은데, 세부적인 의학 지식은 없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고, 나도 누가 이렇게 때려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주물러 드리고 한번 때려 드린다. 하루에 4회고 한 번 할 때 몸 전신을 2회에서 3회 이렇게 하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전체를 주물러 들어도. 그 다음에 화파는 한 150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주물러 드리면서 아직도 이건 제가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주물러 드린 속도하고 강도입니다. 속도하고 강도. 이렇게 주물러 드린 것도 안 좋고, 또 너무 살살 주는 것도 안 좋고, 꽉 조이는 것도 안 좋고,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프다 그래요. 세게 주물러 드리면 아프다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압박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누를 때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예. 제일 처음에 주물러 드릴 때는 어머님께서 이 손을 못 대겠어요. 아프다고. 조금만 이렇게 압박을 가해도 아프다고 막 난리 밥술을 피죠. 아프다고. 손도 못 대게요, 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이렇게 해도 통증을 못 느끼세요. 물론 이제 왼쪽 종아리 그 부분만 조금 외인데요. 아직까지 거기는 뭐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식후에 이렇게 저는 많이 주물러 드리는데요. 저는 새벽에도 주물러 드리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도 어머님이 안 깨시더라, 오히려 더 좋아하시다, 그걸 알아요. 그 압박 부위를. 그리고 이렇게 압박해서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폐 뒤에서 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푹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30분 있다가 밥 드리면, 밥을 제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드시지 않지만, 그래도 반 공기를 비웠을 때 제가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다른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님 반 공기 드시는데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2시간 걸립니다. 반 공기 드시는데. 반 공기를 많이도 안 드세요. 턱이 안 벌어지니까 조금만 수술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농산훈련소에서 식탁 배식하고 좀 이따 식사 종료 1분 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숨이 막히도록 먹은데 초교가 하는 말이 있죠. 밥턱이 쉬고 있네, 어느 종료 그러잖아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허천나게 먹어도 조교는 밥을 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식사를 한번 넣어주시면은 진짜 밥알을 쉰 게 아니라 밥 세포를 씌우고 계세요. 어머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고 이만큼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공기 아까 제가 드시는데 2시간 걸린다 그랬는데요. 2시간 더 걸려요. 사실 방공기 중에 다 옆으로 막 흘리죠. 이렇게 막 흘려요. 식사는 완전히 전쟁이죠. 이렇게. 예. 식사를 잘못 드시는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 되면은 완전히 전쟁입니다. 왜그러니 식전에 그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또 세수 정신 차리게 세시키죠.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겨울엔 약간 뜨거운 물, 여름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씻겨드리고 양치를 해드리고 또 이제 집에서 또 휠체어에 태워서 밀어주고 당구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정신을 깨게끔 그렇게 하죠. 또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좀 식탁 메뉴도 체크를 해야죠. 옆으로 흘리기 때문에 또 앞에 또 받침도 하고 뭐 또 막 복잡하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해갖고 2시간 걸려서 방공기를 드리는데 그마저도 거진 반은 흘리죠. 이게 전쟁 아니고 뭡니까? 근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제가 주물러 드리고 폐 뒤에 때려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복잡한 절차를 또 어차피 거치지만은 식사할 때 그나마 좀 더 덜 흘리시니까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건 조금 더 좀 검증을 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퇴화를 별로 안 해요. 무슨 말인 거니? 5년 전과 지금과 많이 식사 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셨죠. 그러나 다른 부모님에 비하면 그런데도 잘 받아 드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가족요양,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놓으시는 데 있어서 잘 모셨냐 못 모셨냐는 딱 하나로 표현됩니다. 하나로. 그것은 뭔거니 정기적인 배변 활동이 일어나느냐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배변 할 때 일어난다 그 말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일정량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설사 없이 변비 없이 설사 없이 변비 없이 정기적으로 배변 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가족 요양은 그 만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하루날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배변 활동과 식사 활동이 어느 정도 물론 다소마 불규칙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보면 정기적이다 이러면 나머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그분이 배변 활동이 있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과 사후에 감춰진 진술이 너무나 많아요.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 자녀가 그 전에 노력을 해서 식단을 준비하고 어머님 주무실 때 새벽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여름철에는 부패하지 않게 식단을 짜고 또 겨울철에는 2시간 동안 식사하면 음식이 식어버리면은 주기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이제 음식을 데워서 드리고 등등. 또 식후에는 양치를 해드리고 식후에 바로 눕히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한 40분 이상은 계속 직립해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바로 우유 먹여서 요에 안 누이잖아요. 이게 보동꼭 계속 때려주잖아요. 등 이렇게.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식후에. 그러면 잡아서 같이 부모님 좋아하시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주물러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됐을 때 배변 활동과 식사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딴 건 다 놔두고라도 배변 활동과 식사 활동이 정기적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한 덩어리의 똥을 받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험난한 길을 거쳐왔는가를 제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 분은 별로 안 계시겠죠. 그러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처럼 식사를 잘 못 하시고 조금만 뭐지 싸우면 이렇게 살에 들려가지고 살에 한 번 들리면 한 5분 동안 기침을 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요 완전히 기진맥진 해버립니다.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그래서 살에 들리지 않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금 저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자주 있다 보니까 매 순간을 자칫 잘못하면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식사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대소연 보러 가실 때 전 침대에서는 제가 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일부러 어머니 26kg잖아요. 그럼 제가 꼬리뼈를 들어요. 그러면 좀 외람된 말이 나면 제 어머니를 제가 꼬리뼈 들고 어깨만 들면 그대로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기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럼 병기에 가서 대변 보시고 또 다행히 어머님께서 이렇게 양팔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 이동기구 다 아시죠? 간 이동기구에 난간에다 손을 잡으라면 어머님 잡아요. 그러면 제가 버튼이 있으니까 꼬리뼈만 받치면은 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안 넘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서서 제가 기저귀를 갈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침대에서 기저귀를 갈면은 군대에서처럼 좌로굴로 우로굴로 한 2번 3번 해가지고 가는데요. 그 아주 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것도 계속 주물러 드리고 허파 두들겨 드리고 관절 운동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6년 전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 과연 저는 그때 10년 잡고 했거든요. 10년 잡고 제 사업을 포기하고 어머님과 같이 1대1로 맨투맨 지금 요양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10년 그때는 무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10년 할란다. 내가 어머님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범인으로서 내 불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내가 요양하겠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접어들었거든요. 그때는
무식하니까 아무 지식 없으니까 겁없이 했죠. 정렬, 오로지 정렬 하나로 맞고 품었죠.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임상실험도 하고 통계를 뽑은 것이 바로 주물러 드린 것하고 등 두들겨 드린 것하고 관절 운동입니다. 오죽이면 제가 어머님을 침대에서 대수변 처리 안 하고 간이 변기로 가겠습니까? 그 다리 재질 끄면서 가요. 이렇게 어머님 들면서. 그러면서 그 다리 근육을 좀 더 살리시라고. 어머님 아직도 다리가 감각은 있으세요. 질질 끄면서도 제가 살짝 밀면은 그래 걸어가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 안 하지. 만약에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했다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아마도 침대에서 지금 대소변 처리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겨울철은 좀 괜찮은데 여름철은 막 땀이 주르르 내리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또 침대 생활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소화가 별로 안 돼서 설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침대 시트 갈고 옷 갈고 상상이 안 돼요. 예. 혹시라도 지금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 하시는 분들 뭐 당장은 고치기 힘드시겠습니다만은 많이 주물러 드리고 많이 관절 운동 해드리고 허파 많이 뒤에서 등짝 때려 드리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은 몸무게가 관건이겠죠. 제 어머님은 26kg이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서 딱 앉혀서 그대로 제 어머니는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우리 어머님께서 한 45kg까지는 제가 제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50kg 넘어가면 못 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부모님이 50kg 이하다면 50kg 이하다면 그냥 물론 이것도 상대적이겠죠. 여성분은 또 힘들겠죠. 여성분은. 예, 여성분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걷지 못하시는 분을 이렇게 들어서 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예, 그건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남자가 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50kg는 좀 무겁다 그러면 40kg 이하, 40kg 이하 분들 할머니들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요양원 가보면 우리 어머님처럼 물론 뭐 50kg 넘어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50kg 이하예요. 그러면 충분히 남자분들은 아무리 어머님께서 식물인가 일을 하시더라도 갈 수 있어요. 들어서 좀 힘드시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자제분들이 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완전히 식물인가 하면 힘들겠죠. 완전히. 제 어머님은 약간 근력이 살아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일부러 발바닥을 땅에 살짝 대면 어머님이 이렇게 다리를 움직였어요. 살짝 한 1cm씩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구령을 붙여요. 하나 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걸어가십니다. 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발을 땅에서 이렇게 재질 끌죠. 제가 들고 가죠. 이렇게. 그래도 그런 감각을 내가 좀 아직까지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 변기에서 일으켰을 때 어머님이
간이 이동기구를 양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팔에 힘이 있으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복입니까?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팔을 잡게 하고 여기를 왼손, 어머님 가슴을 왼쪽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요. 대소변 처리하고. 만약에 이것을 침대에서 한다면 아마 노동 강도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한 5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배. 위생적으로는 5배 더 비위생적이고 위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감히 건방지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혹시라도 지금 침대 생활만 몇 년 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 당장에 되겠습니까만은 한 3, 4개월 잡고 꾸준히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등짝 떠들러 주시면 아마 변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50kg 이상이 된다. 그런 분들은 조금 그 침대에서 만약에 이제 대소변을 서서 보게 하신다 그런 경우에 침대에서 변기까지 거리를 저처럼 저는 한 10m 됐거든요. 일부러 어머님 발끝 감각을 살게 하려고 제가 10m 거리를 뒀어요. 근데 50kg 이상 되신 분은 한 1m로 가깝게 해서 한번 대소변 처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m 50kg 이동하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고 거의 난코습니다. 한 번 실수가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욕적으로 나도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 안 하고 간이 변기에서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한 6개월 코스로 잡고 시도 한번 해보시고, 초기에는 50kg 이상 되신 분들은 2분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까? 몇 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과연 근육이 살아날까? 될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설령 6개월 후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딱 이제 들어서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푹 자빠지죠. 당연하죠. 6개월 후로도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대로 자빠져요. 대신 어깨를 딱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가냐 아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겁니다. 6개월 후에 체크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활이라는 게 원래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 상황을 봐서 강도를 조금씩 좀 높여가면서 확신을 갖고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가족요양하는 것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다면 조금 더 품위 있게 요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고생하는 거.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몸이 피곤하고 또 수년간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정신력이 많이 쇠하고 또 고독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허무감이 이렇게 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저도 어머니 못 주물러드립니다. 제 자신이 일어나서 밥솥에 쌀 안 칠 힘도 없어요.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바로 어머님의 효과가 가죠.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한 저도 제가 방금 했던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지.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어머님을 저렇게 만든 내가 주된 범인이니까 죽기를 각오하자.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이든 하나님이 됐든 뭐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잠시 기도를 합니다. 예. 하늘의 신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어머님을 향한 저의 존경심이 저 계곡에 옹달샘처럼 용솟음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자의 기도하고 일어서서 조금 막 이제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 뼈마디가 분절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서 청소하죠. 이제 아침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데 힘이 생겨요. 힘이 진짜 생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도 아침밥을 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어머님께서 저로 인해서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고열도 있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무난하게 지금 이제 5년을 넘어서 6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님에게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머님은 좌우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조금만 편하게 하고 제가 집중 안 하면 바로 어머님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약간은 막 이렇게 미열도 있고 그래요. 어머님께서 열이 있다 것은 요도 감염으로 인한 고열, 허임성 폐열 요 두 개가 한 70~80% 되고요. 나머지는 외부 감염인데 그게 뭐 전에 한번 코로나 한번 걸린 적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저귀는 참 기저귀 아깝지만은 조금만 좀 이상 있으면 바로 저는 교체해 버립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기저귀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빼빠지게 벌어서 오빠 고생한다고 기저귀를 보내주는데 가격 좀 애껴 써야 되는데 그 아껴가지고 그 약간 오줌이 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쓸 때 만약 하나 요도 감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이 있다 그러면 두보다 실이 크죠. 또 요도 감염 인해서 고열이 되면은 또 다른 장기 파열도 우려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아까 흡연성 폐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두들겨주고 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식후에 조금 양치질도 좀 신경 써요. 양치질은 것도 전쟁입니다. 어머님 입을 안 벌리시니까 못 벌리시니까
양치질 하는 것도 큰 곤욕이죠. 그게 양치를 하는 데마다 한 10분 걸려요. 10분 해도 안 배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범벅이 되고 막 이렇게 흔들고 뭡니까 칫솔을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다 안 돼요. 그래도 어쩝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도 좀 침대에 눕히면요 입에서 개골 그래요. 그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이물질이 이제 침에 녹으면은 이제 뭐 좀 계일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계일 그 이물질을 토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도 뭐 머금고 주무시는 거죠. 조금 이제 그 많으면 또 기침하시고 그래서 꺼주로 또 닦아내립니다. 그걸 또 아휴,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적시안을 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주로 닦아내면 그런 대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석쇠는 사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많이 주물러 주시고 많이 허파 안마해 주시고 관절 운동 많이 해 주시고 하루에 3번 식후 3번 하고 새벽에 1번 하고 그 다음에 압박의 강도는 아프다 할 정도보다 약간 더 세게 잠이 깬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때려드리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하시는 분이 간이 변기에서 하시게 되면 노동 강도가 제 견해로 보자면 5배 정도 더 경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안마해주고 관절운동 해드리고 헛바 때려드리는 건데 50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좀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대로 상황 끝입니다. 혹시라도 하게 되려면 이제 자제분 두 분이서 이렇게 어머님 양쪽을 잡고 아버님 양어깨를 잡고 일어나서 변기에 앉히고 또 간 이동 변기에 양팔을 잡으시게 한 다음에 한 분이 잡으시고 한 분은 뒤처리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워낙 근육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좀 제가 어떻게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완전히 근육이 없어 보면 모를까. 그 정도 됐다면 그 자제분들은 고생이 오죽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서서히 이제 좀 청소 좀 하고 또 어머님 저녁밥도 주의 좀 해야 쓰겠네요. 이렇게 해서 7월 22일 오늘 월요일도 저물어 갑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